공중화장실에서 세상을 떠난 노인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얼마 전 일본의 한 도시에서 83세 노인이 신문지를 덮고 잠들다 결국 그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혼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연금으로도 쌀 한 포대를 살 수 없는 나라에서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수치 비교가 아닌 삶의 온도 차이를 들여다봅니다. 일본과 한국의 노후는 무엇이 같고 또 무엇이 다를까요?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와 댓글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눠주시면 이 작은 채널이 더 넓은 공감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저희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지혜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겉으로는 탄탄해 보이지만 생활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일본 연금의 민낯입니다. 일본은 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이라는 이중 구조를 갖추고 있고 우리보다 고령화가 훨씬 일찍 시작된 만큼 사회적 시스템도 먼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일본은 연금이 나오니까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일본 노인 부부가 매달 받는 평균 연금은 약 19만 1천엔, 우리 돈으로 약 166만 원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금액으로는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물가와 지출이 높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공익재단 생명보험문화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노인 부부가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월 23만 2천엔, 하나로 약 20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결국 매달 30만 원 이상이 적자라는 뜻입니다. 1년이면 약 400만 원이 부족해지고 10년이면 4천만 원 가까운 구멍이 생깁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일을 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습니다. 도쿄 근교에 거주하시는 78세 다카하시 야스오 어르신 부부는 퇴직 후에도 일을 놓지 못하고 계십니다. 야스오 어르신은 철도 회사에서 정년 퇴직한 후 계약직으로 70세까지 일하셨고 지금은 마트에서 야간 경비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십니다. 아내 74세 사요코 여사는 지역 재활용 센터에서 일회용품을 정리하는 일을 하시는데 아무리 아껴도 한 달 생활비가 모자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의 연금은 합쳐서 약 18만 엔 수준. 살림은 점점 줄여가지만 전기요금, 보험료, 식비를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빠듯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거의 켜지 않고 겨울에는 이불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날도 많다고 하십니다. 물론 일본의 제도 자체는 탄탄해 보입니다. 연금 수령 구조가 분명히 있고 일정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수령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전제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바로 누구나 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본의 후생연금은 직장 생활을 일정 기간 이상 꾸준히 한 분들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프리랜서, 전업주부, 자영업자는 대부분 국민연금만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수령액은 6에서 7만 엔 수준, 우리 돈으로 50에서 6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연금이라는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삶을 지탱할 만큼의 금액을 받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평균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분들은 지금도 생계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은 최근의 식료품 파동으로 더 심각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쌀값이 급등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산 쌀을 마트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쌀 5kg 한 포대가 5,000엔을 넘는 지역도 생기면서 연금 생활자에게는 주식이 아닌 사치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금은 단층 구조로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복지관의 한 끼 식사, 지역사회 돌봄, 자녀의 소득 지원, 경로당의 여가 활동이 조금씩 메워주고 있습니다. 누가 더 잘 사는가를 따지기보다 누가 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다층적으로 버티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는 있느냐보다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일본의 연금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연금만으로는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기기 어려운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도가 곧 삶을 지탱하지는 못합니다. 종이 위에 숫자가 아닌 식탁 위에 밥 한 끼가 중요한 시대. 우리가 준비해야 할 노후는 제도가 있다는 안심보다 살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는 일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일본 노인들의 현실입니다. 일본에 가보면 거리 곳곳에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편의점 카운터에서, 주유소 창문을 닦는 손끝에서 우리는 허리가 굽은 노인의 일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며 참 부지런하시다. 나이 들어도 저렇게 활발하게 사는구나 하고 감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분들이 일하고 있는 이유는 자발적인 활동이나 여유로운 취미가 아니라 일하지 않으면 당장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수는 약 912만 명, 전체 고령자의 25%가 넘습니다. 이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70세 이상, 80세 이상 고령자들의 취업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홋카이도 남단의 한 리조트에서 리조바를 하고 있는 81세의 나카무라 히데오 어르신은 한때 지방 공무원으로 일했던 분이십니다. 퇴직 후에는 연금으로 조용히 살 계획이었지만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 결국 다시 짐을 싸들고 일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호텔 객실을 정리하고 손님 짐을 나르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어서 당분간은 계속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나이에 일하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굶는 게 더 무섭잖아요. 그분의 말에선 무거운 현실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노년층 대부분은 원하면 일할 수 있는 사회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의 노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단순히 일한다는 사실보다 얼마를 벌어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 구조에 있습니다. 도쿄는 최저시급이 약 1113엔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800엔대의 시급이 아직도 많습니다. 물가는 꾸준히 오르는데 실질 임금은 거의 그대로이기 때문에 일을 해도 생활이 넉넉해지기는커녕 간신히 적자를 메우는 수준에 그칩니다. 노인분들이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건 단순히 정정하셔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생계가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결코 여유로운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식사를 제공받고 지역사회에서 연결된 사람들과의 관계망 속에서 노인 일자리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 한국의 최저시급은 만 30원으로 1만 원 시대에 진입하였고 전국 동일 적용이기 때문에 지역 간 격차도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적어도 일을 하면 그만큼 소득이 올라간다. 는 희망이 있는 사회라는 점에서 일본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더 중요한 건 사회적 인식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르신이 일을 하면 아직도 정정하시네요 라고 칭찬하거나 응원해주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 자체를 자립의 상징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노후 노동이 자존감을 지키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다릅니다.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이 일하고 있다 보니 그 자체가 자연스러운 노인 역할처럼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존중보다는 당연함, 응원보다는 무관심이 뒤따르는 현실입니다. 일은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을 때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노동은 몸을 지치게 하고 존엄을 갉아먹습니다. 80세가 넘어서도 손님에게 어서 오세요를 외치고 무거운 박스를 나르며 하루를 버티는 노년, 그 모습이 결코 부러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야 노후가 비로소 삶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은 뒤에야 발견되는 고립된 삶, 일본 고독사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일본 나고야 외곽의 한 공중화장실. 그곳에서 83세 노인 한 분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악취가 난다는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문을 열자 바닥에는 신문지, 낡은 외투 비닐봉지 몇 개, 그리고 손글씨로 적힌 작은 종이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까지 민폐입니다. 그분이 남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고립사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닙니다. 홀로 사망한 후 며칠에서 길게는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독사를 넘어 이제는 죽음조차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고립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몇 주 전부터 그 화장실에서 밤을 보내고 낮에는 근처 공원에 머물며 생활하셨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집을 나와 거리에서 생활하다 그나마 비를 피하고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공공화장실을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삿포로에서 홀로 지내시던 79세 스즈키 요시의 어르신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몇 날 며칠 배달된 우유가 문 앞에 그대로 놓여 있자 이웃 주민이 이상함을 느끼고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했고 결국 그녀는 작은 방 안에서 돌아가신 채 발견되었습니다. 책상 위엔 약봉투와 반쯤 마신 생수, 그리고 연체된 고지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죽음들은 단순히 혼자 살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일본 사회에는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녀에게조차 부담이 될까봐 손을 내밀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다 결국 아무도 모르게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물론 고독사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누군가 안부를 묻고 이름을 불러주는 관계가 살아있는 사회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7세 최민자 어르신은 복지사의 안부 전화를 받지 못하자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쓰러진 채 하루 넘게 누워 계셨지만 그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땠을지 상상도 하기 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작은 연결고리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의 전화 한 통, 동네 주민의 관심, 시장 상인의 인사 한마디가 한 사람의 삶을 지켜주는 실핏줄이 되고 있습니다. 고립사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존재가 잊혀진 채의 생을 마감하는 비극입니다. 이름도 흔적도 기억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지는 그런 죽음은 우리 모두가 막아야 할 일입니다. 일본은 지금 이런 고립된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내가 괜찮다는 말에서 비롯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죽음을 기억해주는 누군가가 있는가? 마지막까지 이름을 불러주는 사회인가? 그 차이가 곧 우리가 만든 공동체의 품격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지 생명 그 자체가 아니라 존재가 잊히지 않는 삶입니다. 네 번째는 집이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린 일본 노인의 주거 현실입니다. 평생을 일해서 내 집 하나 장만했는데 이 나이 들어 그 집이 저를 짓누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본 도쿄 외곽에 사는 76세 아오키 토모유키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아오키 어르신은 40대 초반에 대출을 얻어 작은 단독주택을 마련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는 연금으로 생활하시며 이 집에서 조용히 노년을 보내고 계셨지만 이제는 난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겨울에는 거의 이불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보일러는 낡아 자주 멈추고 외벽은 곰팡이가 피었지만 수리비를 감당할 여유가 없어 그대로 살고 계십니다. 일본의 주택 구조는 우리와 다릅니다. 한 번 집을 사면 자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부터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감가상각이 빠르고 집값은 오르기보다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세금과 유지비는 매년 꾸준히 오르다 보니 오히려 나이 들어서는 그 집이 부담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집을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고 어렵게 팔더라도 새로운 전셋집이나 요양시설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아 결국 노후 내내 낡고 불편한 집에서 몸을 움츠린 채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더 안타까운 현실은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자녀 명의로 집을 이전해 놓으신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막상 어려움이 닥쳐도 집은 있지만 팔 수 없고 연금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 결국은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고령자의 자산 중 약 58%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2세 박옥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트는 있는데 현금이 없어서 오히려 눈치 보며 살고 있어요. 자녀가 결혼하느라 돈이 많이 들었고 이제는 전세를 놓고 고시원에서 지내시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면 그 집을 팔아서 쓰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쉽게 하게 되지만 정작 어르신들께는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닌 인생의 터전입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동네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심리적 불안을 동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경로당, 복지관, 공공요금 감면, 연료비 지원, 건강보험 등 어느 정도 사회적 안전망이 남아 있어 적어도 쫓겨나듯이 떠나야 하는 일은 적은 편입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 살거나 이웃과 유대감을 유지하는 분들도 많아 주거를 혼자서만 책임지는 구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일본은 나의 집을 철저히 개인의 몫으로 여깁니다. 내가 버텨야 하고 내가 지켜야 하며 결국 나 혼자 떠나야 하는 공간. 그래서일까요? 도쿄 외곽에서는 어르신이 사망한 지 몇 주가 지나서야 단독주택 안에서 시신이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웃과의 교류가 없다 보니 조용히 사시다 조용히 사라지는 일이 더 이상 뉴스가 아닐 정도입니다. 집은 벽돌로 만들어지지만 그 안을 채우는 건 결국 사람과 관계입니다. 내 집이라는 이름이 오히려 어깨를 짓누르고 그 안에서 고립된다면 그건 더 이상 자산이 아닙니다. 한국의 노후도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그 집안에 내가 혼자 있지 않도록 더 많은 연결을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5번째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내어준 부모 세대의 노후 파산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5세 김선호 어르신은 최근 처음으로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는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는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전까지는 단 한 번도 그런 부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 결혼식 비용, 신혼집 전세 보증금, 첫 손자 돌잔치까지 모두 김선호 어르신이 본인의 퇴직금과 적금을 깨며 마련해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들이 잘만 되면 나중에 나도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 싶었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했어요. 그렇게 자녀에게 쏟아부은 돈이 어느새 노후를 갉아먹었습니다. 김선호 어르신 부부는 현재 기초연금과 작은 월세 수입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계시지만 예기치 않은 병원비나 명절 때마다 찾아오는 지출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정작 자녀는 바쁘다는 이유로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힘들고 아버지도 이제 좀 알아서 하셔야죠. 이런 차가운 말에 말문이 막힐 때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노년층의 빈곤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자녀 지원에 따른 자산 손실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지원이 결국엔 부모 세대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자녀와의 재정적 독립이 훨씬 빠릅니다. 자녀가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 독립을 하고 결혼이나 주택 구입에 부모의 재정적 지원을 기대하는 문화는 거의 없습니다. 부모 역시 자녀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며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물론 겉보기에 일본은 독립적인 사회로 보이지만 그만큼 가족 간 정서적 거리도 멉니다. 그래서 고립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자녀와 5에서 10년간 연락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반면 한국은 가족 중심의 문화가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어 자녀의 어려움은 곧 부모의 몫이 되고 자녀의 성공은 곧 부모의 희생을 의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모로서 내 아이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쩌면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내 존재를 다 소진하게 만들고 노후를 무방비 상태로 내모는 결과가 된다면 이제는 방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한 지역복지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나이에 내가 자식한테 손 벌리면 안 된다고 하세요. 하지만 그 이전에 이 나이에 내가 굶을지도 모른다는 현실부터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몫이고 어르신의 노후는 어르신의 권리입니다.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면 자기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존엄이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 조건 없는 양보는 더 이상 부모의 미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감으로 작용할 수 있고 부모에게는 스스로를 갉아먹는 고통이 됩니다. 이제는 돈을 남겨주는 부모가 아니라 존재를 지켜내는 부모가 더 존경받는 시대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다시 들여다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자녀에게 손을 내밀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다시 정의해 볼 시간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이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지켜보는 것일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는 조용히 무너지는 일본과
시끄럽게라도 함께 살아가는 한국의 노후 풍경입니다. 일본은 참 조용한 나라입니다. 거리도 조용하고 사람도 조용하고 심지어 어르신들의 노후도 조용합니다. 도움이 필요해도 쉽게 말을 꺼내지 않고 가족에게 기대지 않고 동네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혼자 아프고 혼자 참고 혼자 늙어가는 삶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모습이 단정하고 자립적인 노년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엔 말 못하는 외로움과 속으로 삼키는 고단함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 접어들수록 관계의 단절은 건강보다 더 큰 위협이 됩니다. 혼잣말도 줄고 안부를 묻는 이도 없고 세상과 단절된 듯한 나날이 계속되다 보면 스스로가 잊힌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노후는 조금 다릅니다. 조용하지는 않습니다. 복지관에선 어르신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시장에선 이웃 어르신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장을 보러 다니고 파크골프장에서 흘러나오는 구령과 박수 소리도 정겹습니다. 교회, 성당, 절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카카오톡으로 손주 사진을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시끄럽고 어수선할 때도 많습니다. 세대 간 갈등, 빠른 변화 속도, 디지털 격차 같은 불편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끄러움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노년기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통계를 보면 일본 60대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약 70% 정도에 그치지만 한국은 무려 97%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의 연결, 새로운 정보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의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복지관에서 누가 같이 드실래요? 라고 물었을 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어쩌면 그날 하루를 견디게 하는 힘이었을지 모릅니다. 일본이 가진 장점은 분명 있습니다. 정돈된 시스템, 안정된 의료제도, 깔끔한 생활문화.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 사이의 온기마저 함께 정리되어 버린 건 아닐까요? 그래서 때때로 조용히, 너무 조용히 무너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국은 아직 그 조용한 무너짐과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말을 걸고 도움을 청하고 필요하면 울고 웃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끄러움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살아있음과 연결됨이 들어있습니다. 조용히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고요하게 사라지지 않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노후란 단지 나이 먹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홀로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복지관에 전화를 걸고 시장 길목에서 인사를 건넵니다. 한국의 노후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제도가 아닌 사람에게 있고 관계 속에 있고 어르신 잘 계셨어요 라는 한마디 속에 살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이라는 거울을 통해 노후의 그림자와 빛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연금이 있어도 하루 세 끼를 걱정하고 집이 있어도 난방을 못 켜는 노년, 고요하게 너무나 조용히 무너져가는 한나라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한국이 가야 할 길, 그리고 아직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누군가의 안부를 묻고 이웃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정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떠올리며 주변에 괜찮은 척하고 있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조용히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누군가에겐 그 한편이 오늘을 견디게 하는 지혜가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이나 좋아요보다 더 값진 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를 함께 배우고 나누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후가 고립이 아닌 연결로, 두려움이 아닌 준비로 채워지길 바랍니다.